자, 다음으로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가 이번에 그 102명을 그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었던 어미준, 강백신 검사,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뭐 그러던데. 예. 그 앞으로도 뭐 거기 안 나오거나 나와서 억지를 쓰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고 또 조작 기소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 특히 뭐 김성태 씨 관련 녹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국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준, 강백신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라인이 이번에 그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 걸로 이제 어미준, 강백신은 예전부터 이제 윤석열 수하의 똘마니들로서 정치검사로 유명했던 자들이고 나름 그 소위 사냥식 수사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의 왜곡, 조작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비틀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들을 짜맞춰 가지고 이거를 언론 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기정사실화 시킨 다음에 당사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무시로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그간의 윤석열 정부 때 숨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들이 이제 많이 드러날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단죄돼야 하는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쟁점은 검찰의 논리는 민간업자에게 초과 이익을 몰아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론은 애당초에 그 확정이익 구조였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고 리스트 회피 설계였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결 고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당시 이재명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라는 거고 반론은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개입 증거가 없다. 이는 대부분 실무진 판단이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수사가 됐을 때부터 너무 무리한 일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라는 게 사실은 없던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측의 반론이 그동안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거죠. 검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현재 그 특위위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변호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민주당은 곧바로 한동훈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나경원 의원은 입을 닫으라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게 그러면 이 대통령을 변호한 사람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빠져야 되면 이 대통령 공격한 사람들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변호를 한 사람이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해충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격한 사람도 같이 빠져야 된다. 아니, 그럼 그게 그 논리가 맞추려면 공격한 사람, 방어한 사람 같이 빠져야지. 자기들은 그 억지 조작 수사 결과에 편승해가지고 온갖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그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안 되도록 또 방해할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예.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너경원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서영교 의원이 너경원이라 불러요? 아, 위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경원 씨는 바쁜 것 같아. 아직도 그 구구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못 버렸더만 무슨 이진숙 씨가 뭐 저 우선적으로 보궐선거에 공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야 나경원 이진숙이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에서 탈락하니까 보궐선거에 위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더라고요. 나서서 얘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렇게 통하는 면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같이 다녔구나. 둘이 손잡고 윤석열 면회나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한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내심 당대표를 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속으로 이제 엄청 참패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쏙 들어갔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진숙 그렇게 저기 밀고 하는 것 같으면 둘이 손잡고 윤석열 면회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정성이 더 인정받아서 그 아스팔트 구구가 더 지지해 줄 겁니다. 나경원 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이 본 거는 그 이진숙 후보의 그 여론조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가 대구에 뭐 크게 기여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과 손을 잡으면 당대표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기 당 텃밭이 이제 TK니까 예. 그쪽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참 바보예요. 왜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나경원 당대표는 덕분이거든. 네. 어차피 당대표는 자기들끼리만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네. 당 대표를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 대표가 돼서 그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을 하고 그 집권 과정을 통해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좀 이롭게 하고 이래야지 정당의 의미가 있는 거고 당 대표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 뜻에 계속 어긋나는 선택을 하면서 아주 특정의 극단적인 소수한테 어필하는 얘기만 계속 하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그 당은 무슨 당인 거냐고.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곽규택 의원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네. 했고요. 소영규 위원장은 곧바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독자적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국회법 해설집을 읽어줬습니다. 뭐 문제 없는 거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 국회가 수사와 재판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압박하는 경우를 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걸 피하고 싶은 건지를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곽규택 의원한테 그런 말을 주문했을까? 아니면 이심전심으로 통했을까? 누구겠어요? 같은 식구겠죠. 그렇죠. 검찰 식구. 네. 네. 그런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규 위원장이 바로 문제없다라고 했군요. 증인 채택을 놓고도 지금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아니 이번에 하는 게 조작기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인데 왜 김현지를 부르느냐. 뜬금없이 왜. 정치 공세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세죠. 김현지 씨가 검사입니까? 무슨 그 조작에 가담한 검찰 직원입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뭔가 그런, 왜냐하면 저쪽 진영에서 지금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각종 이제 그 괴담들을 많이 유포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편승해 보려는 또 정치적 수작인데 전혀 받아줄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게 딱 먹히기 좋은 소재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국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자기들 그 지지 기반인 지금 이제 20%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뭐 어필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이건태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이 고발을 하고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 증인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 좀 바뀔까요? 벌금 내고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두고 보시죠 뭐. 전에도 보면 법사위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경위 나오세요. 동행 명령장 발부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걸 또 실제로 가져갔는데 네네. 한 반나절 지나면 말합니다. 안 나온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동행 명령장이 실효가 있을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발밖에 그러면은 또 이제 검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고 버티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이 수사 조직들 개편을 통해 가지고 좀 바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을 하더라도 같은 식구인 검찰이 네. 어미준과 박상용, 뭐 강백신에 대해서 고발을 받아주려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10월 달만 되면 저건 없어지는 거니까 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국정조사 진행하고 또 마무리된 내용을 가지고 뭐 그 뒤에 새롭게 생기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증인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은 앞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추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조작 그렇죠. 수사에 네.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조작 과정을 지켜봤느냐 아니냐의 문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그 검사 측에서 가족을 위협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뭐 울면서 호소하고 뭐 배를 갈라 주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 압박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야 국민들 앞에 좀 진실을 얘기해야 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의 입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뭐 검찰이 이제 해체되는 거지만 관련된 자들이 명확하게 처벌을 받아야죠. 진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죠. 과연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 제도 바꾸고 있고 개혁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제도라면 또 손봐서 고쳐야 될 거고, 예. 지금까지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한다고 여러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당사자인 검사들은 모두 혐의를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는 인정합니까? 항상 그러는 그래야죠. 거지. 예. 예. 자, 다음으로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그 증인 102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미준, 박상용 검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됐고요? 저는 102명의 증인을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이 특위에 우리는 취재에도 맞지 않고 공감할 수가 없어. 안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박규태 의원이랑 뭐 이거는 위헌적인 국정조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막 그러면서 막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102명의 그런 증인까지 의결하는 과정까지 갔는데 예. 또 막 박차고 나가고 막 그러긴 했는데 뭐 이미 많이 봤던 광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문제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정말 조작 기소했다 그러면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한동훈 증인 채택도 너무 재밌는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은 나 증인으로 불러주면 내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내가 소명하겠고 조작 기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겠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띄워주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오히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국정조사 특위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고, 앞으로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정말 조작 기소했는지, 특히 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이 예.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 정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김성태 회장이 본인도 얘기했어요. 이거 검찰들이 정말 탈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재명 후보한테 그때 지사한테 돈이라도 줬으면은 내가 진짜 증언이라도 하겠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 정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의 그런 연어회, 술파티 뭐 이런 거 소주가 반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팩트 그대로 보여드린다면은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서는 얼마나 민주당을 탄압했는지 정치인들을 탄압했는지 이런 것들이 착착착 쌓이면서 드러나면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것들이 더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1차로 채택된 102명의 증인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김성태 전 회장과 남욱 변호사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 예. 뭐 또 실제로 두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옛날에는 남욱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협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가르네, 뭐 가족을 위협했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빌드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팩트 있는 그대로의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료 요구권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서요. 출석을 네. 해서 사실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증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진실되게 진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멤버 한 분 한 분의 그런 역량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못 나와서 안달일까요?
본인은 이슈를 받고 싶으니까. 거기는 관종이잖아요. 뭐라도 하여튼간에 내가 서문시장 가면 이만큼 모인다를 보여주고 싶은 계속해서 그런 본인의 그런 팬덤의 인기를 과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예. 예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국회에 출석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랑 티키타카라면서 본인이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반박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능하다라는 자신감이 뿜뿜이기 때문에 또 출석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글쎄 그게 득이 될까? 나오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의 윤의 키즈로서 2인자로서 내가 그렇게 열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찰의 이미지가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이미지가 안 그래도 엘리트지즘 그리고 나잘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취약계층 약자들의 이런 걸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포용적인 정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그렇게 일방향으로 검사의 그런 이미지만을 쌓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여튼간에 지금은 본인이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떤 자리도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슈 선점을 하면서 본인의 그냥 역량을 팬덤으로 끌고 가겠다. 그 전략에서 나오는 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내심 그 출마를 하는데 대구 쪽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대구, 하나? 예. 부산. 대구, 부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구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 예. 무소속으로 나올까 말까 이렇게 만지작. 예. 대구 수성갑 예. 그리고 지금 최은석 의원이 또 대구시장에서 지금 또 우위를 점하게 되면 거기도 또 보글이 나올 거니까 대구가 출마한다 그러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 서문시장 갔어도 반응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산도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또는 주진우 의원이 예. 지금 의외로 박형준 시장보다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상승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나가는 게 본인이 승산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그렇게 그 지방선거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변수가 될까 싶기는 합니다. 예.